아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네. MB에게 칼끝이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오늘 그 여러 몇몇 의원들이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도 지금 격분한 상황인데요. 쿠데타적 발상을 한 것이다라는 규정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게 선거법으로만 다룰 수준이냐,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상 내용으로 보자면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사태가 있었다면 이명박 정권 안에서는 원세훈 사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을 동급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 정도의 경악할 수준이라면 이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그러면 국정원장이라는 게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직속기관 아니에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무슨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보고 없이 원세훈 원장 맘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독단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자면 또 다른 측면 하극상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모르는 가운데 원세훈 원장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세훈 원장만 선거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를 통으로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조사가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법정에서 재판 마치고 나가는 길에 이 원세훈 전 원장이 이게 국정원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오늘 같은 재판을 끝내고 본인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나가는데 이 얘기를 턱 던지고 나갔어. 저는 이건 무언 폭탄인가 싶은 발언인 거예요. 아니 자기 운전하는 수행비서하고 같이 결정한다는 거 아닐까요? MB에 보내는 메시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부터는 가정법이에요. 저게 저 당시에 국정원장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혼자 못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상위인데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의 상위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에 연결이 됐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었고 그 보고를 박 전 대통령과도 공유를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게 만약이라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근데 선거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국정원 댓글은 국정원과 댓글과 연결고를 끊어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거슬러 올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대책 회의를 했다라면 그게 선거 대책 회의가 될 수도 있다. 이건 완전히 지금은 사실은 그냥 상상일 뿐이죠. 상상일 뿐이죠. 상상일 뿐이죠. 근데 오늘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마침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도 사실은 2011년, 2012년 우리가 2013년에 많은 시민들이 문제 제기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합리적 추론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4년이 지나니 증거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 기자님,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이 국정원 당시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액션 플랜 실행된 것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10월 26일 그 재보궐선거 기억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댓글이 올라와요. 5시부터 6시, 7시까지 선거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선관위 서버 홈페이지가 접속할 수가 없다. 그런 게 이른바 디도스 사건 아니에요, 그게? 디도스 사건. 근데 가보니까 선거 투표 장소는 없어졌고, 어디다 옮겨졌는데 어디 옮겨진 지 없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거 선관위 홈페이지 이 폭파시킨 게 자작극 아니야? 국정원 작품 아니야? 뭐 국정원 작품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른바 디도스 특검이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검찰도 공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비판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의 그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사건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 댓글 사건 수사 함께 있던 제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검사도 실제로 지금 적폐청산 TF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들어가 있죠.
아니요. 국정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정치 검찰들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겠죠. 그것을 역으로 해서 제대로 수사를 이번에 해낸다면 과거에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것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검찰이 그냥 이 선거법 사건만으로 다루고 퉁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국민적으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지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기를 해보자면 그 최순실 사태 이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뭔가 수상하다.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근데 그게 아직도 의혹이 제대로 해소가 안 돼 있어요. 따라서 댓글 사건은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국정원이 지적한 적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 지금까지 한 13개 정도 뭐 거론이 되어 있는데 NLL 대화록 사건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보면 우리 역사에서 정말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정말 흑막의 역사들이 다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두 분이 어떤 밀약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드러난 증거만 갖고 본다면 원세훈의 국정원은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선거 캠프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선거 캠프가 아니고 저는 반역의 본산이다. 이렇게 반정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국가를 접먹는 행위라니까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10년의 역사를 퇴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 70년대로 되돌려 놨지 않습니까? 반역의 본산보다 이게 더 어때요? 반역의 괴수. 반역의 괴수죠. 근데 저는 괴수는 아닌 것이 반역의 하수예요. 원세훈 위에는 또 있습니다. 괴수가 아닙니다. 네. 그 위까지 최고 정점까지 파고 나가야 한다. 반역의 괴차수. 괴차수 좋습니다. 네, 차수까지. 괴수는 따로 있고. 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부족한데 MB와 관련된 문건이 또 청와대 문건 중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캐비넷 안에서 약간 이제 제1롯데월드 인허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안 알려져 있는데 제1롯데월드 인허가에 관해서 워낙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거를 왜 그때 당시 그 전까지는 공군기지 때문에 성남 비행장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고 했는데 각도까지 들어가면서까지 3동 같은 걸로 허가를 내줘버렸잖아요. 그 발언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건데. 그리고 2,500억 그 비행장 하는 비용을 롯데에서 내기로 하고 또 900억으로 줄여주고. 좀 더 줄여줬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허가 문건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되게 황당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MB 정부 때나 박 전 대통령 때 지금도 계속 문건들 나오는 거 보면 국가의 관리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들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MB 대통령의 그 어떤 신뢰감이 너무나 컸지 않을까. 지금은 직접적 관계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게 보도되는 걸 보면 본인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MB가 시켰고 MB 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거라는 거는 이것도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하고 유사할 만한 핵폭탄급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의 관심, 청취자들의 관심은 MB한테까지 익할 끝이. 당연하죠. 지금 원세훈 원장 혼자서 했겠네요. 혼자 알았다 하더라도 지시를 받았든지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사건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원세훈 원장이 마지막 재판하고 나서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자를 물어보니까 국정원장의 일은 국정원의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뭔가요? 일전 같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세우신 대로 내 뜻대로. 국정원의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요? 두 가지 해석. 일설. 야, 국정원장에 내가 누가 시켰는데 대통령 명받아 하는 거 아니야? 일설. 이설은 대통령 명받아도 그분 이름 속에 있잖아요. 이게 일설. 이설은 뭐냐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국정원장 하랜다고 내가 되냐? 내가 이거 좀 챙겨봐. 청소는 뭐 정리한다. 내가 되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어느 쪽으로 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봐야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연기는 기껏하고 결론을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MB 대통령과 원세훈 원장의 특수관계. 사실 원세훈 원장은 뭐 행정자치부 장관 했잖아요. 행자부 장관 당시에 총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다음에 건설교통부 장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갔어. 국정원장입니다.
정보를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거기 시켰다는 게 당시 MB 대통령의 복심이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MB 대통령과 이심전심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걸 MB 대통령이 대놓고 지시하진 않았을 거다. 이 정보의 특성상. 그래서 만약 MB 대통령한테 수사의 칼끝이 미친다고 하면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는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박 변호사님 뭐 괜찮아.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이 그냥 독박 썼다 진짜 저기서 무상급식 영원히 먹겠다. 무상급식 하는 상황에 와갖고 머리 감추기를 안 하고 이제는 내 머리는 어디에 있었어? 머리 감추기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 머리 자르기. 이게 머리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추가로 조사가 돼가지고 만약 기소가 된다. 지금 4년 또 많은데. 추가로 조사가 들어가서 가능하죠. 들어가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된다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끈떨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 책임보다는 책임을 분산시키는 거죠. 징역 살 때 제일 더러운 게 뭔 줄 알아요? 나갈 때 되니까 추가 뜨는 거. 지금 상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인 이상 그 정말 힘들게 있었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다시 곱하기 2가 된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 본인 건 줄어들거든요. 그럼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MB 전 대통령이 뭐 실권자도 아니고 충분히 저는 장세동 같이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을 쭉 보면은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죠. 흡사해요.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이나 더하죠. 이건 더하죠 진짜. 조윤선 장관처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형량은 줄어들어요. 줄죠. 그렇게 되면 그 진짜 책임자로 위로 가는 거고. 그러면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의리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사실 원세훈 국장이 이걸 독단적으로 혼자 했다고 보기는 쉽진 않죠. 그렇게 얘기한 건 일설이 그렇다. 그러니까 저 일설만 차용한 거예요. 일설만 차용한 거. 저는 일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세훈 국장이 입을 다물면 MB는 처벌 못하죠. 100%입니다. 딱 말한 것처럼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데 이제 만약에 원세훈 국장이 이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갈 때 되니까 추가 떠서 이거 죽게 생겼네. 아이고 이제 불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 수사가 또 한 분의 또 전직 대통령에게 칼끝이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일단은 지금 이렇게 퇴의록만 나온 거 요것만 가지고 지금 블랙리스트까지 연결하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런 게 나오고 지금 또 청와대에서 또 지금 MB 문건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롯데 롯데월드. 그것도 말 많았잖아요.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문건에 우리가 내용은 모르지만 그 내용에서도 권한을 뭔가 직권을 남용해서 무언가를 해준 것들이 드러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김태현 변호사님. 이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서울공항에 활주로를 틀자. 이게 그 전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10몇 년을 끌던 사안 아니에요. 롯데 수건사업. 그리고 활주로를 틀자라고 했을 때 공군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MB 정부 들어와서는 틀자고 하니까 다 찬성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한 2,500억쯤 되는 걸 롯데에서 내기로 했다가 나중에 한 900억 정도로 또 줄어들어. 이건 뭡니? 저도 모르죠. 롯데하고 MB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다 알면 지금 제가 뭐 팝캐스트에서 대박 날게요 지금. 자, 팝콘이에요? 자 이런 거 팝캐스트는 뭐야 또. 이런 거죠. 당시에 이제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 맞아요. 근데 하나 지금 우리가 이제 짚고 나갈 게 어디까지 수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말이 정권 그 재창출이지 거의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였었잖아요. 9월 2일 이전까지. 그럴 왼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자원외교부터 4대강부터 뭐 다 털었습니다. 롯데까지 하면요. 그때는 이제 롯데의 어떤 인허가 문제로 턴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가 미진한 건지 진짜 털었는데 안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니면 뭔가 상대 측에서 결정적인 카드를 쥐고 그만 터세요. 뭐 유도신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지금 보면 어찌됐건 최순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 번 털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뭐가 더 나올까라는 건 저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권에서 털었으면 모르겠는데 말이 한나라당 정권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완전 왼수 중에 완전 그냥 엄청난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수 토론데 안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까 싶긴 백 변호사님 그런데 법률가들이 즐겨 쓰는 말 있잖아. 진실은 기록 그 어딘가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그래서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기록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밝히잖아요. 개요만 밝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밝히면 혹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 얘기 일정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MB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도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신사협정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만약에 이런 자료들을 근거를 턴다면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러니까 댓글도 있었던 거고요, 사실. 박 변호사님. 네.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에서 네. 그 전에 이제 4대강에 대해서도 조금씩 바뀌었죠. 예, 아니 그 MB 정부 때도 한 번 했는데 4대강 별 문제 없다. 근데 이제 MB 정부 말 그다음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대강 감사하면서 그때 말들이 바뀌어요. 감사 결과가 계속 바뀌었어요. 예. 정권의 필요에 의해 바뀌는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뭐 김태현 변호사 말 또 백선 변호사 말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봤던 어떤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 그때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아무도 몰랐죠. 예. 그렇지만 롯데하고 어떤 뭐 지금 STX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방산 관련해서 최순실이 어떤 완충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이 사건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 말이 복잡해. 완충 역할을 했다? MB가 그 카드 두고 쉽게 흔들어? 최순실한테 가면 돼요. 이건 하지 말자. 좀 고마하게 해달라라고 했을 가능성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제일 실세고 제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었다고 혹시 파악이 됐다 그러면 롯데나 아니면 MB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M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순실을 통해서 롯데 부분은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롯데 압수에 그런 자료가 민정실을 통해서 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 받게 그 하다가 15년, 16년에. 지금 보면 그럼 그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 못해서 안 한 거지 뭐 했는데 안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자료를 실마리로 해서 다시 새롭게 한다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칼끝이 그 앞에서 멈출까요? 쭉 들어갈까요? 이제는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데 뭐. 쑥 들어가요. 근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야 뭐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이제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지금 처벌을 받는 거지만 만약에 이 칼끝이 이제 MB까지 간다. 그러면 야 우리 보수 관련해서 지금 정치 보복하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라는 쪽으로 이제 또 보수가 또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보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된다면 그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4대가 그래서 저는 박지원 변호사가 문제. 쑥 들어간다 그랬는데 저는 쑥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게 좀 들어가다 말지 않을까. 좀 들어가다 말지 않을까. 좀 들어는 갈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들어갈까. 조금은 들어갈 거예요. 조금 들어가는데 살짝 쑥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시에 손톱 찌는 게 제일 아프거든요. 쑥 들어온 것보다. 댓글 개입도 사실은 2011년, 2012년 우리가 2013년에 많은 시민들이 문제 제기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합리적 추론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4년이 지나니 증거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 기자님,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이 국정원 당시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액션 플랜 실행된 것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10월 26일 그 재보궐선거 기억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댓글이 올라와요. 5시부터 6시, 7시까지 선거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선관위 서버 홈페이지가 접속할 수가 없다. 그런 게 이른바 디도스 사건 아니에요, 그게? 디도스 사건. 근데 가보니까 선거 투표 장소는 없어졌고, 어디다 옮겨졌는데 어디 옮겨진 적 없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거 선관위 홈페이지 이 폭파시킨 게 자작극 아니야? 국정원 작품 아니야? 뭐 국정원 작품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른바 네. 디도스 특검이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검찰도 공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비판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의 그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사건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 댓글 사건 수사 함께 있던 제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검사도 실제로 지금 적폐청산 TF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들어가 있죠.
아니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정치검찰들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겠죠. 그것을 역으로 해서 제대로 수사를 이번에 해낸다면 과거에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것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검찰이 그냥 이 선거법 사건만으로 다루고 퉁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국민적으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지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기를 해보자면 그 최순실 사태 이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뭔가 수상하다.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근데 그게 아직도 의혹이 제대로 해소가 안 돼 있어요. 따라서 댓글 사건은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국정원이 지적한 적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 지금까지 한 13개 정도 거론이 되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조사가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법정에서 재판 마치고 나가는 길에 원세훈 전 원장이 이게 국정원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오늘 같은 재판을 끝내고 본인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나가는데 이 얘기를 턱 던지고 나갔어. 저는 이건 무언 폭탄인가 싶은 발언인 거예요. 아니 자기 운전하는 수행비서하고 같이 결정한다는 거 아닐까요? MB에 보내는 메시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부터는 가정법이에요. 저게 저 당시에 국정원장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혼자 못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상위인데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의 상위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에 연결이 됐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었고 그 보고를 박 전 대통령과도 공유를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라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근데 선거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국정원 댓글은 국정원과 댓글과 연결고를 끊어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거슬러 올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대책회의를 했다라면 그게 선거 대책회의가 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지금은 사실은 그냥 상상일 뿐이죠. 상상일 뿐이죠. 근데 오늘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마침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국정원 대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MB에게 칼끝이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오늘 여러 몇몇 의원들이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도 지금 격분한 상황인데요. 쿠데타적 발상을 한 것이다라는 규정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 선거법으로만 다룰 수준이냐,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상 내용으로 보자면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사태가 있었다면 이명박 정권 안에서는 원세훈 사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을 동급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 정도의 경악할 수준이라면 이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그러면 국정원장이라는 게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국정원 대통령 직속기관 아니에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무슨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보고 없이 원세훈 원장 맘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독단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자면 또 다른 측면 하극상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모르는 가운데 원세훈 원장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세훈 원장만 선거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를 통으로 놓고 있는데 NLL 대화록 사건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보면 우리 역사에서 정말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정말 흑막의 역사들이 다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두 분이 어떤 밀약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드러난 증거만 갖고 본다면 원세훈의 국정원은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선거 캠프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선거 캠프가 아니고 저는 반역의 본산이다. 이렇게 반정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국가를 점먹는 행위라니까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10년의 역사를 퇴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 70년대로 되돌려 놨지 않습니까? 반역의 본산보다 이게 더 어때요? 반역의 괴수. 반역의 괴수죠. 근데 저는 괴수는 아닌 것이 반역의 하수예요. 원세훈 위에는 또 있습니다. 괴수가 아닙니다. 그 위까지 최고 정점까지 파고 나가야 한다. 반역의 괴차수. 괴차수 좋습니다. 차수까지 괴수는 따로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부족한데, MB와 관련된 문건이 또 청와대 안보실, 청와대 문건 중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캐비넷 안에서 약간 이제 제1롯데월드 인허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안 알려져 있는